먼저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가자. 주황 가자 친구야 바살라.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딜레마에 직면했으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며칠 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48시간 동안 2,000명 이상의 이란 시위대가 학살당했고 1,500만 명이 사는 수도가 물이 끊기고 있습니다. 153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Do outro lado, o risco de uma guerra no Oriente Médio. O Irã já ameaçou destruir bases americanas na região. Um oficial iraniano sugeriu capturar Trump e qualquer intervenção americana pode desencadear retaliação contra os milhares de soldados americanos no Golfo Pérsico. Mas, segundo reportagens publicadas no Wall Street Journal e New York Times,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공격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란을 공격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3주 전 시리아에서 이란 연계 민병대가 미군 2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규모 공격으로 대응했지만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허가할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려면 2025년 12월 13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팔미라, 시리아, 사막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로마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고대 역사가 쓰여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에드가르 브라이언 토레스 토바르 하사와 윌리엄 네이선 리얼 하워드 하사는 아이오와 주방위군 소속으로 일상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경험 많은 남성 민간 통역사가 있었고 모두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 대원들에게 매복당했으나 이는 이란이 지원한 민병대와 명확히 연관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망했고 이는 무작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메시지성 공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도발에 대해 그냥 넘기거나 강경 대응 중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6일 후인 12월 19일 미국은 호크아이 스트라이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매의 눈 공격이라는 뜻으로 대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전투기, 지상 공격기, 그리고 전투 헬리콥터까지 F-15 스트라이크, 이글 A-10 워트호그, 그리고 아파치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습니다. 시리아 내 아이사이스와 이란 동조 민병대 목표에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으며 요르단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관용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는 동안 이란에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입니다. 물입니다. 테헤란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수도에 물을 공급하는 5개의 주요 저수지는 엔지니어들이 죽은 용량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했으며 전체 용량의 3% 미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댐이 정상적으로 물을 방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테헤란은 이미 제로 데이, 즉 단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대도시에서 1,500만 명이 물 없이 살아갑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사치안은 수도 대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500만 명이 사는 수도의 대피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군사적 패배입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온 작전으로 알려진 12일간의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은 이란의 무적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탄즈와 포르도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십 명의 지휘관을 사살했으며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란 정권은 군사 중추와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신화를 모두 잃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경제 붕괴입니다. 이란 정부는 의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리알화는 달러당 70만, 리알에서 145만 리알로 폭락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석유를 파는 엘리트들은 더 부유해졌고 수입 식품을 사야 하는 국민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습니다. 기본 식료품 가격은 몇 주 만에 2배로 올랐고 식용유는 10일 만에 133% 상승했으며 달걀 가격은 2배가 되었고 쌀은 30% 올랐습니다. 이란 최대 국영은행 뱅크 말리 빵 마리는 뱅크런 후 현금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세 가지 위기, 물 부족, 군사적 패배, 경제 붕괴가 이어졌고 2025년 12월 28일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경제, 비싼 식료품, 힘든 생존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사치키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지고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값싼 빵이 아니라 정권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카메네이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가 전국 153개 도시의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권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6년 1월 8일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고 연결성은 이리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보안군은 사살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고무탄이 아니라 실탄, 중기관총, 저격수, 심지어 무장 드론까지 시위대에게 사용됐습니다. 1월 11일 로비나 아미니안 23세 은테헤란 샤리아티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쿠르드족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한창 꿈을 꾸며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질 젊은 여성이 보안군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고 가까이에서 사살당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 중 하나의 상징이자 얼굴이자 이름이 되었습니다. 메흐디 차리파르바르 39 세아슈에트의 보디빌딩 챔피언,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의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6개 병원에서 단 하룻밤 사이에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으며 대부분이 실탄에 의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더 나쁜 건 당국이 병원에서 시신을 치웠다는 점입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매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48시간 만에 2,000명 사망, 일부 단체는 6,000일 2,000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터넷도 독립기자도 없고 오직 어둠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가족은 프랑스에 정치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전 대통령 루하니의 조카도 도망치려 했습니다. 연설에서 미국의 죽음을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피난처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 기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탄압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을 위협한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꿀 뻔했습니다. 이란 류에는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이란 관리는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처럼 이란도 트럼프를 체포해야 한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격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 즉 중동을 담당하는 미군 중앙사령부의 전 사령관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기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정보 지원과 스타링크 장비 제공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을 통한 인터넷 시스템으로 시위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경제 제재와 자산 동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탄압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민간인을 학살하는 보안군의 본부, 혁명수비대 지휘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더 광범위한 공습 캠페인, 미사일 시설, 군사기지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패트레이어스는 이것이 지상군 없이도 드론, 크루즈 미사일, 무인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학살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권은 2019년처럼 유혈 진압이 가능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시위대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행동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미군 기지에 보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의 주둔에 있습니다.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중동 개입이 계획대로 잘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사이에 갇혀 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서 정권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비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아라사드를 뜻하는 아사드 모델이라 부릅니다. 그의 정권 붕괴 후 모스크바로 도피했습니다. 하메네이도 러시아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듯합니다. 테헤란 상황이 더 버티기 어렵다면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슈아드는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이며 시아파의 신성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시위대는 보안군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는 도심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항구로 석유 수출에 중요한 곳입니다. 시위대가 통제했습니다. 153개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정부는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분열로 중앙정부가 외곽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쿠르디스탄, 발루치스탄, 후제스탄이 분리되어 이란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나 정규군의 잔존 세력이 종교 지도부를 축출하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즉 권력을 잡은 장군들의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을 국가의 구원자로 내세우며 정권 이양을 협상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한 붕괴입니다. 수도, 전력, 치안 인프라가 동시에 마비되고 수백만 명의 물 난민들이 테헤란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어쩌면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들은 물이 끊기며 혼란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중동의 다른 문제들과 달리 석유나 민주주의가 아닌 1,500만 명이 물 없이 살고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국가가 실제로 붕괴되는 동안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동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군사 보고서와 시위대 살해 영상을 확인하며 수십 년 만에 이 지역 최대 인도주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는 반가쇠를 당길까요? 앞으로 몇 주가 이란과 중동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빠져서 시위대가 스스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